자, 플로트 속성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2 시작합니다. H2 끝납니다. 여기 플로트 속성 배우기. 자, 이렇게 하고 img src. 자,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이미지 옆에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는 자,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에 플레이스홀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임시로 이미지를 넣어줄 때 우리가 얘는 절대 경로입니다. 지금 절대 경로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태리에 있는 이런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라 했습니다. 자, 200에 200 사이즈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텍스트를 넣었습니다. 한번 저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로트 속성 배우기.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 옆에 텍스트가 있을 때에 관계를 했습니다. 자, 텍스트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죠? 자, 파일 세이브.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나는 얘가 여기부터 왔으면 좋겠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어떻게? 얘의 플로트 속성을 준다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플로트 레프트 파일 세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얘가 옆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만약 글씨가 넘친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옆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플로트. 자, 얘를 플로트 라이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자, 오른쪽으로 왔죠. 자, 얘가 이렇게 넘친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플로트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나란히 있을 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얘가 div 시작합니다. div에 끝납니다. 자, 그리고 얘는 p 시작합니다. p 끝납니다. 자, 이렇게 p 태그 안에 있을 때, 자, 플로트 속성을 없애도록 합니다. 먼저. 자, 얘는 div 속에 들어갔고, 얘는 p 태그 들어갔고, 당연히 블록 태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얘를 이미지에 플로트 레프트 하면은 얘는 어떻게? 위쪽으로 따라서 올라온다는 의미입니다. 블록 태그지만은 좀 전에 이미지 플로트 라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자, 이렇게 p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p 태그 블록 태그 안에 들어 있는데도 이렇게 플로트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가 그 차이점을 알으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p 태그에다가 p 태그를 선택을 해서
자, P 태그가 다른 데 없나요? P 태그 없습니다. 다른 데 없으니까. 자, 여기다가 P를 선택을 해서 클리어 라이트 영향을 해제해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게 자, 이렇게 영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 플로트를 많이 사용한다 했습니다. 자, 얘는 헤더, 내비, 섹션, 푸터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시작합니다. 헤더 끝납니다. 자, 내비 시작합니다. 내비 끝납니다. 섹션 시작합니다. 섹션 끝납니다. 푸터 시작합니다. 푸터 끝납니다. 자, 여기는 메뉴 부분, 내용 부분. 자, 얘는 푸터 부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헤더, 내비, 섹션, 푸터를 각각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를 선택해 주세요. 위드 값은 100%,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로 해주시고, 헤이트 값은 200 픽셀. 또 내비를 선택해 주세요. 위드 값은 20%, 백그라운드 컬러 선택해 주시고, 헤이트 값은 500 픽셀. 자, 섹션 선택해 주세요. 위드 값은 80%, 백그라운드는 헤이트 값은 똑같이 섹션이랑 같아야 되겠죠? 500 픽셀. 마지막 푸터 선택해 주세요. 위드 값은 100%, 헤이트 값은 150 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섹션 부분은 일단은 넣지 말고 보더를 넣어보죠. 보더 솔리드 1픽셀 컬러 파란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세이브 올.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메뉴, 내용 부분, 푸터. 이걸 왜 뺐냐면은 이 푸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라고 일부러 뺀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비는 플로트 레프트로 갈 거고, 섹션은 플로트 라이트로 갈 겁니다. 자, 파일 세이브. 자,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얘는 20%를 차지하고 얘는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죠? 못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보더값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1픽셀, 2픽셀 차이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섹션을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하면 80% 안에 보더, 패딩 다 포함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들어갔죠? 자, 들어갔는데 푸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푸터가 얘는 플로트 레프트, 플로트 라이트 떴다 그랬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영향으로부터, 플로터 영향으로부터 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리어 속성을 쓴다 했습니다. 클리어 보스 이렇게 사용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제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섹션에 백그라운드 컬러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플로트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플로트 속성 그리고 박스 속성 여기까지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박스 속성과 플로트 속성까지 배웠었고, 오늘 이어서 위치 속성으로 포지션 속성을 같이 추가로 배워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플로트와 포지션은 위치 속성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디스플레이 속성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고, 또 가시 속성이라고 하죠. 비지빌리티 속성이라 해서 가시 속성, 어떻게 보여줄까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가시 속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13주차로 해서 모든 CSS의 속성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페이지를 만들어 보면은 어떻게 코딩을 해 나가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14주차에는 우리가 페이지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를 지금까지 배운 HTML과 CSS를 활용해서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여러분께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 페이지들을 따라서 만들다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딩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어차피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좀 생소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번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헛갈리는 부분이 많죠. 예, 그래서 한번 박스 속성부터 해서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속성은 모든 태그들이 HTML 모든 태그들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태그들은 박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박스는 우리가 테두리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고 테두리 두께를 만들어 줄 수 있고 테두리 색을 넣어 줄 수 있고 테두리에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는 이 테두리와 컨텐츠와의 사이 간격을 우리가 패딩, 내부 여백이라 하고, 또 각각의 태그들과의 사이를 우리는 마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요겁니다. P태그 시작합니다. P태그 끝납니다. 두 개의 P태그가 있을 때 요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컨텐츠라 하고, 이 P태그를 나타내는 것은 이 테두리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좀 보더라 하고, 이 글씨와 테두리와의 간격을 우리는 패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P태그와 아래에 있는 P태그 사이의 간격, 이 간격을 우리는 마진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는 이렇게 각각의 스타일이 있는데, 더블 두 개의 선을 만들어서 박스를 만들 수 있고, 솔리드 한 개의 선으로, 그리고 점선으로, 좀 긴 대시로 도트로 된 점선으로 해서 우리는 테두리를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는 우리가 보더 솔리드 1픽셀 레드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사방에 모든 테두리가 생기는데, 우리 특정 부분 방향에 보더 탑, 보더 라이트, 보더 바텀, 보더 레프트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보더 값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더의 방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목들을 꾸며줄 수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에 둥근 테두리를 만들 때 쓰는 게 보더, 바로 둥근 테두리를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보더 라디우스입니다. 그래서 보더 라디우스 5픽셀, 10픽셀, 15, 20픽셀 하면은 좌상단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5, 10, 15, 20 이렇게 라디우스 값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딩 속성은 내부 여백을 나타내는데 컨텐츠와 보더 사이의 간격을 나타낸다. 자, 그런데 패딩을 쓰는 방법은 패딩 10 하면은 자동적으로 사방에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10픽셀이 주어지고, 패딩 10, 20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쓸 때는 상, 하, 좌우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로 써줄 때는 10, 20, 30, 10, 20, 30 시계 방향으로 써주고, 맞은편 쪽에 숫자를 써준다. 이게 생략된 거죠. 22, 20, 20인 10, 20, 30, 20인데 이렇게 중복했을 때는 생략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패딩을 넣어줄 수 있다. 위쪽, 오른쪽, 아래, 좌측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내부 여백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패딩도 그 방향에 따라서 탑 부분만, 라이트 부분만, 바텀 부분만, 레프트 부분만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진도
패딩이랑 똑같습니다. 마진도 패딩이랑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단지 마진은 외부 여백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마진 10, 20 하면은 좌우, 상하 이렇게 마진이 들어간다는 거. 쓰어지는 게 똑같고요. 마진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진 탑 하면 탑 부분만 우리가 마진을 넣어줄 수 있고 라이트, 바텀, 레프트 각각 부분에 우리가 마진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진은 마진 겹침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상하 우리가 A div와 B div가 있을 때 자, 우리가 10픽셀, 20픽셀을 넣었을 때 이 간격은 30픽셀이 떨어져야 되는데 마진 겹침 현상으로 인해서 큰 값을 따른다. 그래서 여기는 20픽셀이 떨어진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래 박스 영역, 박스 사이즈와 박스 영역은 틀리다 그랬습니다. 박스 영역은 마진까지 포함된 게 박스 영역이고 박스 사이즈는 보더까지 패딩과 보더를 합친 게 바로 박스 사이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의 영역과 박스 사이즈 개념을 명확히 해 두시고요. 박스 사이즈는 보더 사이징 이렇게 하면은 보더 사이징,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테두리 선까지 포함된 박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보더 박스 아닐 때와 디폴트 컨텐츠 박스와 보더 박스 기본 있는 컨텐츠 박스인데 이 컨텐츠 박스의 개념과 보더 박스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위치 속성, 플로트 속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플로트 속성은 포지션 속성과 같이 위치 속성에 속하는데 플로트 속성은 좀 더 단순한 포지션보다 좀 더 디테일이 떨어진 위치를 잡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냥 플로트는 레프트 왼쪽에다가 위치시키다 아니면 오른쪽으로 위치시키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이거 방향만 정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포지션은 어떤 값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포지션이 훨씬 더 플로트보다 정확한 위치를 잡을 때는 얘를 사용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오른쪽 왼쪽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플로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 속성들은 각각의 태그들이 인라인 태그는 이렇게 가로로 배열이 되고 블록 태그는 이렇게 세로로 배열이 되는데 이 각각의 태그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위치시키는 게 바로 위치 속성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플로트 속성은 원래 띄우다라는 의미인데 이 플로트 속성은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은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있을 때 또 아니면 레이아웃을 잡을 때 이렇게 각각의 커다란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잡을 때 우리는 플로트 속성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그 옆에 텍스트가 있을 때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글씨가 내려가지가 않고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흘러서 바로 밑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플로트 속성을 줘서 이미지에 플로트 속성을 줘서 이미지를 왼쪽으로 붙어라 이렇게 했을 때 자연적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 글씨가 플로트
이미지 옆으로 떨어진다는 거다. 만약 이미지를 플로트 라이트 하면은 그 텍스트가 이미지가 오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플로트 속성은 이렇게 부모 태그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얘 블록 태그고 얘가 블록 태그인데 우리 이미지에 플로트를 넣어줘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보았던 것과처럼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플로트 속성과 항상 클리어 속성은 같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로트 속성을 썼으면 그 밑에는 반드시 클리어 속성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따라오는 태그들이 더는 플로트 속성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해주는 게 바로 클리어 속성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플로트를 이용해서 플로트와 클리어 속성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은 예입니다. 자, 헤더, 내비, 섹션, 푸터를 놓고, 자, 얘는 헤더와 푸터는 아무 상관이 없죠. 얘는 오른쪽 왼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비는 왼쪽으로 플로트 레프트, 본문은 플로트 라이트입니다. 자, 이럴 때 헤더가 있고 얘는 레프트에 가서 자리를 잡고 얘는 라이트에 가서 자리를 잡는데 메뉴와 본문 영역에 플로트를 넣어줘서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를 끊어주기 위해서 푸터에 클리어 속성을 줘서 얘를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다는 것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